중국 1위 기업 하면은 어떤 기업이 떠오르세요? 샤오미? 텐센트? 다 좋은 회사들이지만은 중국 시총 1위는 웬 술회사입니다. 마오타이주라는 53도의 독한 전통 고량주를 만드는데 한국으로 치면 참이슬 회사가 코스피 시총 1위인 셈이죠. 술 가격도 매년 신기록을 갱신해서 현재는 전 세계의 술 회사들 중에서도 시총이 가장 높습니다. 결국 명품술 반열에 올랐고 중국에서는 뇌물로도 많이 쓰인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사는 사람은 못 마시고 마시는 사람은 안 사는 술이라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예요. 그렇다면 여기는 무슨 비밀이 있길래 겨우 술 만드는 회사가 한때는 첨단 반도체 회사보다도 시총이 높았던 걸까요? 오늘은 한때 한 병에 1달러였던 마오타이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명품 반열에 올랐는지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오늘의 수요시장 세계 최강의 술회사 귀주 마오타이입니다. 마오타이는 중국의 마오타이 주창에서 만든 바이주입니다. 한마디로 중국 전통주인 셈이죠. 보통 전통주 하면은 이런 게 생각날 수 있는데 참고로 마오타이는 이런 술들과 다르게 굉장히 비싼 술입니다. 중국의 국주이자 8대 명주 중에서도 가장 으뜸에 해당하죠. 참고로 마오타이 주창에서는 마오타이와 구이저우 마오타이를 상표 등록해서 생산하는데 마오타이 진인 다른 양조장에서는 마오타이 진이라는 바이주를 팔고 있어요. 즉 이 술의 명성이 워낙 높으니까 혼동하기 쉬운 상표를 붙여서 팔 정도인 거죠. 모든 성공적인 브랜드엔 매력적인 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이 술에도 비슷한 일화들이 있습니다. 마오타이 역사가 2000년이라는 것이나 1915년 미국의 엑스포에서 중국 술이라고 심사위원들에게 무시받았지만 당당하게 금메달을 땄다는 일화처럼 말이죠. 이 일화에 따르면요, 마오타이가 중국 술이라고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직원들이 실수인 척 술병을 깼다고 해요. 그래서 마오타이의 향이 회장에 널리 퍼져나갔고 그 향을 맡은 사람들이 마셔보고 높은 평가를 해서 금메달을 수상했다는 겁니다. 일단 어느 브랜드나 그렇듯이 스토리가 이렇게 극적이면 사실관계가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마오타이도 그렇죠. 중국에서 현대 증류주 기술의 완성과 마오타이진의 양조장이 본격적으로 들어선 시기가 18세기였거든요. 그러니 2000년 설은 말이 안 됩니다. 애초에 2000년 전에는 증류주 기술도 없었고요. 그리고 1915년 파나마 태평양 엑스포 금메달 수상권도 그렇습니다. 마오타이의 금메달 수상은 72년 닉슨 대통령의 방중 당시에 저울라이의 언급으로 서양에서도 나름 알려졌지만요. 당시 메달은 총 5종류에 수여된 메달 수만 2만여 개에 달했습니다. 금메달이 영광스러운 1등상이라는 의미보단 그리 중요하지 않은 상이었다고 추정하는 거죠. 하지만 확실한 건 당시 중국인들에게는 세계적인 엑스포의 수상 자체가 영광이었고 이 명성이 중국에 계속 퍼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계에서 금메달을 딴 중국 술로 널리 알려지면서 당시 중국 고위층들의 선택을 받았던 거죠. 대장정 당시에 마오타이진을 방문한 공산당 홍군이 마오타이주를 마시고 그걸로 상처도 소독하면서 새로운 스토리를 쌓아나갔거든요. 특히나 현대 중국인들이 존경하는 인물들 중 한 명인 저울라이가 마오타이를 아주 좋아했다고 하고요.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되면서 이 술은 공산당의 국주이자 연회와 기빈 만찬의 연회주 그리고 선물용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렇게 수요가 높았지만은 지금도 생산량이 4-5만 톤밖에 안 되어서 엄청나게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그만큼 빈티지 수집 열풍이 불기도 했고요. 특히나 숙성기간이 길어질수록 투자자로서의 가치도 높았죠. 지금도 중국에서는 이게 금보다 낫다고 할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 마오타이가 금값이 되자 짝퉁이 범람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상표권과 지재권의 인식이 약한 중국에서 이 술의 가치가 엄청나게 커져버리니까 짝퉁 술이 확 늘어버린 거죠. 마오타이 주창은 공기업이기 때문에요. 공안이 짝퉁 근절에 앞장서고는 있지만은 이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이 적다 보니까 짝퉁도 인기리에 팔리기 때문이죠. 거기다 대리점뿐만 아니라 전문 판매점에서도 짝퉁을 파니까 어떤 유통 채널을 활용해도 짝퉁을 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오죽하면 면세점에서 파는 것도 못 믿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죠. 이 정도로 인기가 있다 보니 술 가격뿐만 아니라 주가도 엄청 뛰었습니다. 1980년만 하더라도 1달러짜리 술이었지만 지금은 400달러가 넘는 인기 술이 되었죠. 그래서 주가도 급등하다 보니 구이저우 마오타이의 시총이 한때는 삼성전자를 넘어섰었습니다. 술도 고작 연간 4만 톤 정도만 생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도 하나 385조 원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죠. 마오타이의 엄청난 성공은 경영학자들 사이에서는 꽤 화제였습니다. 마오타이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 LVMH를 예로 들어보죠. 이런 명품들의 성공에는 보통 3가지 정도의 요인이 있는데요. 우선 내수 시장에서 세계 시장으로 확장한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진국 중산층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한 점, 마지막으로는 MZ세대의 수요를 이끈 것 정도가 꼽히죠. 이건 고급 위스키의 인기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마오타이는 정반대입니다. 대부분은 중국에서만 소비되고 생산량과 가격 때문에 언제나 부유층이 주 소비 대상이었죠. 게다가 주요 소비자들도 장년층으로 오히려 청년과는 거리가 멉니다. 대부분의 명품 브랜드가 선택한 방향과는 반대로 갔는데도 성공했기에 독특했던 거죠. 하지만 바로 이 점 때문에 마오타이는 성장의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일단 주요 소비자층이 늙어가는데 중국의 청년 세대는 독하고 강한 향의 술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게다가 중국의 경기 침체로 마오타이의 인기가 식고 있는데 해외 판매량은 10%대에 불과하죠. 이 때문에 전성시대가 곧 끝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거예요. 물론 매출이 30조 원에 영업이익률만 65%다 보니 위기란 단어가 안 어울리긴 하지만 나름의 이유는 있습니다. 마오타이는 중국 공산당의 국주가 됐고 권력과 지위라는 상징이 있었다 보니 권력과 이술이라는 인식이 생겼었습니다. 그게 마오타이가 다른 바이주들보다 큰 인기를 얻었던 이유였죠. 하지만 이 공식이 젊은 층 사이에서는 깨졌다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청년층에게 완전히 외면받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또 사과 상자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듯이 고위층과 부유층들의 선물이 되다 보니 부정부패 이미지는 덤으로 생겨났습니다. 실제로 마오타이 임원들이 부패 혐의로 체포되거나 조사를 받는 일도 있었고요. 어쨌건 이런 이유로 마오타이는 그동안 외면했던 청년층의 공략과 세계 시장으로의 확장을 추진 중이죠. 22년엔 유제품 기업과 합작으로 알코올 3도짜리 아이스크림을 출시했고 23년 9월에는 루이신 커피와 장양 라떼를 출시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라떼로 재미를 본 뒤에는 초콜릿 브랜드 도브와 콜라보해서 초콜릿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저변을 넓히려고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런 게 아무리 팔려봤자 전체 매출의 1%도 안 되지만은 마오타이가 청년층에게도 어필을 시작했다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변화를 시도하는 마오타이가 과연 해외에서도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또 중국 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술로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